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해낸 일본과 캐나다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특히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과학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수봉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선정된 과학자와 또 연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제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가지타 다카키 일본 도쿄대 교수와 또 아서 맥도날드 캐나다 퀸스대 교수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두 분 과학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가지타 교수는 동경대학교 우주선 연구소 소장이고요. 1998년 지구 대기에서 우주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성미자가 이 진동 변환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분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교수는 그 캐나다 퀸즈 대학 명예 교수이시고요. 지금 현재 2000년 초에 그 서드베리 광산에 설치한 실험 장비로서 태양에서 이제 날아오는 중성미자가 그 진동 변환함을 알아낸 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과학자 모두 중성미자에 대한 연구로 이번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중성미자를 유령입자라고 부른다고도 하던데 중성입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성미자는 핵이 붕괴할 때 나오는 소립자인데요.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서 관측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험학자들을 오랫동안 골탕 먹이는 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령 입자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예. 태양 그 중심의 핵융합에서도 나오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이 붕괴할 때도 나옵니다. 그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는 우리 그 엄지 손톱만큼의 면적을 매초 약 700억 개가 통과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의 겨우 존재하는 입자이기도 합니다. 그 1930년에 그 핵 붕괴에서 중성미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예언하였고 그 결코 볼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약 25년이 지난 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발견해서 역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입자물리 실험에서 이렇게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참 궁금증이 많았고 미지의 세계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지타 교수와 맥도날드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중성미자에 대해서 좀 이전과 비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중성미자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종류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이것을 진동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입자 물리학계에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 실험 결과 이전에는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 진동 변화는 질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일어나는데 이 결과는 적어도 중성미자의 질량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입자 물리학계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이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고 가정했는데 그 중성미자의 질량 존재가 밝혀짐으로써 이 표준 모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즉 새로운 물리학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거의 이해 방식 바꾸면서 우주를 바라본 관점도 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성미자를 둘러싸고 있던 미스터리를 이 두 과학자가 풀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이 가지타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가지타 교수의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두 분 다 모두 좀 절친한 사이인데요. 그 어제 수상자로 발표되고 난 뒤에 축하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 가지타 교수는 제가 그 펜실베니아 대학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할 때 그 동경대학 포스닥으로 함께 실험을 한 후에 약 20년간 계속 그 실험을 같이 한 사이입니다. 이번 그 수상 공적인 그 1998년 논문에도 서울대 연구팀으로서 저도 함께 공저자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그 미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 가지타 교수는 연구원 시절 그 우주선이 지구 대기에서 충돌해서 만든 중성미자가 그 지하 검출기 바로 위쪽 대기에서 약 한 20 내지 30km의 비교적 그 짧은 거리를 날아왔을 때는 원래 예측한 양을 그대로 관측했고 그 지구 반대편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그 위에 있는 대기에서 날아온 중성미자는 약 12,000km 먼 거리를 지나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도중에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로 바뀌게 되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밝혀낸 것이죠. 예, 또 이 연구가 폐광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우주선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 이미 광산으로서 이제 다 사용하고 난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공동 수상자인 맥도날드 교수 또 중성미자가 변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관측하고 또 접근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박사의 연구로서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물을 채워서 채운 실험 장비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예상되었던 양의 절반 정도만이 측정되었고, 이것이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도중에 다른 중성미자로 변하여 측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추측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 맥도날드 교수는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무거운 중수라는 것을 이제 정부로부터 빌려가지고 다른 종류로 변환한 중성미자가 어떤 것인지를 측정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도중에 중성미자가 다른 종류로 변했다는 걸 입증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밝혀냈다는 자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성미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일본 이 가츠다 교수의 스승도 또 중성미자 연구로 노벨상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성미자 연구자에게 이번에 4번이나 노벨상이 주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노벨위원회가 중성미자를 특히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성미자가 유령 입자로도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물질하고 반응이 아주 미약해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질량을 비롯해서 측정되지 않은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의 성질이 하나씩 이제 밝혀질 때마다 노벨상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빛담으로 굉장히 많은 입자이고, 그다음에 태양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빛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신성과 같이 별이 폭발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가 존재하고 형성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입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일본인 노벨 과학자 수상자 2명이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현대과학에 투자한 것이 이제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응용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기초과학에 투자를 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만을 쫓아서 이것저것 여러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끈기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 과학 문화 정신의 저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한 것이 이제 30년이 채 안 되는데요. 양적인 성장은 눈부실 정도로 이루어졌지만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주기가 비교적 짧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연구 시기나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일본과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중성미자를 포함한 입자 물리학 분야의 연구 수준이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입자 물리학에서는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가속기가 있는데 그 가속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해외에 가서 연구를 할 때마다 예.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원을 좀 덜 받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중성미자 변환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를 낼 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 분야에 좀 더 과감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입자 물리학이 연구에 대한 장비, 시설 같은 것들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직접 실험 장비를 설계 제작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비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측정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에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이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연구만이 아니라 노벨상이 기대될 만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 연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일본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시설이나 어떤 투자를 통해 이 입자 물리학 혹은 또 나아가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수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의 선례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곧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성미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번에 밝혀지면서 우주의 정말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